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는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전문가님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스캔으로 QR코드로 들어오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검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8463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3부 전문가님, 김태성 전문가님은 화상으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뵀는데 전문가님, 네. 제가 방금 떠오른 건데 네. 잘생긴 변정민 씨인가? 그분 닮으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러지는 못했어요. 최근에 핫한 배우인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어디에 나왔죠? 동주에 나왔던 배우인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 얘기는 해보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은 소폭의 반등세, 기간이 끌어주는 하루였는데 외국인은 코스피에 유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수급이 그쵸? 없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반등. 일단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저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은 좀 전망이네요. 다 잡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이제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렇구나.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유럽,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 약 8월, 9월, 10월 지금 2달 반 동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사이 미국은요, 그냥 내리막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정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 제가 차트를 좀 올려놓고 보게 되면 위에 상단에 지금 나스닥 일봉이에요. 나스닥 일봉이고 밑에 하단은 제가 다우지수의 일봉을 좀 올려놨는데 사실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미국 증시는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8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보합권 수준 빠져봤자 마이너스 2% 정도의 조정.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인과 기관,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힘들다 이거 주식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한켠으로 만약 현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사고 싶은 종목이 엄청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매력적인 저점 구간이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많이 내려올 때 뭐 선뜻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반대로 이제 자금력이 큰 기관과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지금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오늘 또 의미 있는 이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좀 봐요. 하지만 별 5개 중에 별 5개를 다 드리지 못하고 한 4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네. 오늘 만약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와서 지수가 반등세가 강했다? 그러면 저는 별 5개를 줬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깨름직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 4점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 그리고 바닥을 한번 다 잡아줬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긍정적인 전망이에요. 별 5개 중에 4개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꽤나 좋은 긍정적인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한 줄평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오늘의 한 줄평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보였다. 짧고 굵은 한 줄평 남겨주셨는데, 아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맞습니다. 들어보자면 어떨까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조금 멈춰줘야 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과 우리나라 시장의 관계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이제 1,200원 선은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다라고 좀 보는데, 1,200원 선이 넘어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달러가 강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고 일단 현금화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1,200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그동안에 매도를 했던 물량을 좀 매수로 전환이 되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은 가장 큰 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지금 많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반도체가 많은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상, 코스피 지수의 특성상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원달러 환율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오늘 5원 정도 좀 소폭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앞으로 좀 더 빠져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얼마 정도까지 빠져야 좋을까요? 원달러 환율이요.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93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죠. 1,193.8전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1,190원 이하로 내려오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1,190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받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수급이 몰릴 가능성, 그러다 보면 지수가 어느 정도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을 잘 주목하자라는 동시에 이 1,190원 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평 코너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또 다시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정말 매력적인 매수가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긴 하는데 3분기 호실적 전망과 밸류에이션 매력 분석 등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3%나 상승을 했던 카카오 장중에는 11만 8,500원까지 급등을 해내기도 했습니다. 종가 상황이 3% 상승하면서 11만 7,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큰 낙폭 없이 마무리가 된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카카오 싼가요 지금?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제가 뭐 이 가격이 낮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 사실 카카오는
갑작스러운 V자 반등이 나오기에는 저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V자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면 카카오가 안 올라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카카오 그룹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에요. 실적이 좋은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이 부분들은 1분기, 2분기에 많이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카카오에 열광했던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당연히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카카오택시, 카카오 그 플랫폼 안에 굉장히 많은 또 분할된 플랫폼에 따른 이용자의 수의 증가는 당연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미 상반기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실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해서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이상 가기에는 저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좀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주가가 이제 밀렸던 이유는 정부의 규제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문제가 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상황이라서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온다 이거 가지고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왜? 규제가 걸리기 이전에 실적이 잘 나온 것이라서 만약에 이 규제가 풀리지 않는 채로 다음 분기, 다음 반기 실적 성적표를 딱 받아들 때는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규제의 완화,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얼마만큼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의 주가의 방향성이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는 이슈이기에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U자형 반등 혹은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본다면 지금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카카오를 100만 원을 다 사는 전략보다는 오늘 10만 원, 내일 10만 원, 내일 모레 10만 원, 아니면 오늘 10만 원, 다음 주 이 시간에 10만 원, 또 그 다음 주에 10만 원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신규 매수자보다는 당연히 이제 물려 계시는, 그죠? 소위 이제 물려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긴 한데,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가져가시기 힘드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해도 중소형주들 중에 5%, 10%, 15%대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일부 손절을 하고 일부는 다른 종목으로 트레이딩하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카카오는 좋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한 V자 반등은 당장은 기대를 못해도 그 U자 라인으로 올라설 것이다. 장기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버텨보시고 아니면 지금 조금 손절을 하셔서 다른 트레이딩을 해보시라라는 또 권유를 해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살펴봤고 K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신규 상장 첫날이라고 하는데 소폭 하락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게 시초가가 형성을 했는데요. 22,5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했고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하락을 급하게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결국 또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25,10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고 장 마감은 23,000원을 끊어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K카? 일단 K카에 대해서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을 제가 재무제표라든지 수급을 보고 분석을 하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려운 그렇죠. 부분이 있어서 신규 상장주들은 한 2주 정도의 흐름을 지켜봐야 됩니다. 대신 제가 항상 신규 상장 관련해서 종목 상담이 오면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 상장한 날에 가장 낮은 가격, 저가를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이 K카의 가장 낮은 가격은요. 한번 차트를 보면 2850원, 21,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러면 절대 이제 낮은 위치에 왔으니까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21,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2만원, 19,000원, 18,000원까지도 밀려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오늘의 고가라고 할 수 있는 25,0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놓고 보면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코로나19 이전에 주가가 부진했었던 이유는 딱 한 개였습니다. 자동차 파는 업체가 주가가 안 좋은 건 하나죠. 자동차를 많이 못 팔았기 때문에. 못 팔았던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쟁쟁한 경쟁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라는 것도 있고, 또 내수 시장에서의 이 수요가 많이 촉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좀 소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이 현대차나 기아 혹은 친환경차에 엄청나게 지금 많은 소비가 몰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K카도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업황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낮은 가격이 21,000원 이탈을 하면 절대 매수하지 않으셔야 된다. 반대로 25,000원 이상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선을 잡고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카에 대한 이야기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2주는 봐주라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렇죠. 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 테마입니다. 네, 오늘 국내 메타버스 상장 지수펀드 4종이 상장이 됐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MP가 굉장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13.83% 상승을 하면서 8,480원에 마무리를 했고, 최근에 덱스터가 너무 잘 간 탓일까요? 4%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줬고요. 넥스트 5%, 선입 시스템 4%, 알체라도 2%, 자이언트 스텝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메타버스 관련주 한때 정말 인기였는데요. 네, 그렇죠. 다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좀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일단 메타버스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뭐 이것저것 자료도 좀 읽어보고, 정말로 이제 가상현실에 관련한 어떤 액션들도 취할 수 있는 이 플랫폼도 이용을 해보고 딱 그랬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용화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예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 올해 이제 2분기에 움직였었던 것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규 이 패러다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대감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기세가 몰린 상황.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흔히 상상하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의 어떤 캐릭터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 이상의 뭐 뚜렷한 지금 플랜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ETF 상품이 만들어졌다는 건요, 일단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해 2분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하루가 다르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흐름보다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격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저는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게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라. 그 전에 2분기 때의 이 좋은 주가 상승은 처음 선보이는 테마였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 지금은 정말 실적이 중요한 때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새 종목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새 종목을 얘기해 주셨을 때 모두 다 너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이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지금 이 시기에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만 또 봐도 좋을 종목들이 있을까요? 테마나?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은요. 제로투세븐 혹은 아가방 컴퍼니를 필두로 하는 저출산 관련주들을 좀 체크를 했어요. 네네네. 일단 제가 이 종목군들, 이 섹터를 본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내년이 이제 대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다가오면서 인맥주가 한번 크게 휘몰아칠 거고, 네. 그리고 인맥주 다음에 정책주가 크게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황이죠. 네. 근데 제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2분기에 인맥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올 때 사실은 그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많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맥 관련주보다는 그 다음 테마로 정책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어떠한 분들이 대선 후보에 나오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정책을 미는 것들이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 정책이 하나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만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산화제한 폐지를 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산화제한 폐지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부동산 정책 관련주 혹은 저출산 관련주들을 눈에 이제 꼭 넣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는 이 두 가지 정책 중에서는 저출산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은 당연히 건설주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제한 공급. 그러니까 주택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논리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무제한 공급이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건설주들에게는 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대출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리드코프라든지 이러한 좀 3금융, 4금융 쪽은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업들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쪽보다는 정책 관련해서는 저출산이 올해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좀 크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뭐 아가방 컴퍼니도 있을 것이고 제로투세븐도 있을 것이고 또 토박스 코리아 같은 또 유아용품 관련 컨텐츠 관련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쪽이 메타버스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충분히 저는 저출산 관련 혹은 유아 관련 용품들을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쪽을 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이 종목군들은 시총이 좀 작습니다. 시총이 3천억 미만, 5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보신다면 이 종목군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대형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눈에 넣고 보는 것이 LG 이노텍을 오늘 빠지지 않았습니까? LG 이노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을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첫 번째. 오늘 LG 이노텍이 빠진 이유는 아이폰이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아이폰에 만드는 수량을 좀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 공장의 전력난 때문에 부품 수급이 어렵다? 그러면 결국 애플은 중국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량을 LG 이노텍에 추가 발주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됐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개파락했던 이유가 생산 수량을 줄이는 거였는데 개파락했던 것을 거의 다 회복하는 지금 강한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오늘 차트 흐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네. 차트를 제가 열어봤는데 네. LG에너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깊게 떨어졌어요. 네, 주가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3%, 뭐 분봉을 제가 봐드리면 지금 분봉상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다가 하루 종일 쭉 올렸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기에도 애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품사를 한 군데 1원화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2원화, 3원화 돼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전력난 때문에 공급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발주를 빼서 LG이노텍에 줄 가능성이 높고 그런 LG이노텍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생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요.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위치에서 뭐 전기차 관련주를 사기에는 진짜 무리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너무 올랐죠. 그렇죠. 네. 이런 종목분들을 이거 무섭습니다. 제가 샀어야 되는데 그죠? 무섭습니다. 네. 제가 12만 원 정도에 샀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종목을 지금 위치에 제가 공격적으로 사세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기회를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금 모바일에 들어가는 걸로 접목시킬 게 아니고 결국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네. 자율주행.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산업도 로봇 산업이 AI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로봇들의 눈이 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의 수요는 외형 성장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대형주 쪽에서는 LG이노텍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너무 좋은 종목들이 훅 지나간 것 같은데요. LG이노텍 전문가님의 전망이라면 지금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아이폰 생산 축소 소식 속에서 하락을 했지만 이 물주가 한국으로 LG이노텍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신 가운데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전망, 단기 전망 또 알려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자세한 종목 전략은 톡방을 통해서 또 전문가님이 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테니까요. 네, 화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김태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8463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톡방 참여를 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남겨주십시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오름 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차오름 님.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시는데 요즘에 닉네임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물린 주린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종목 상담하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원익 IPS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네, 잘 들어오셨습니다. 주린이님. 네, 종목 고민 접수가 됐으니까요. 곧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한마음투님, 더하기님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별밤님께서도 현대 BNG 스틸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접수가 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고 계신데요. 여러분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이런 알짜배기 강의와 이야기들 알 수 있습니다. 네, 참여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K입니다. SK 매수가가 26만 5천 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이 1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종가 상황도 괜찮네요. 장중에 26만 5천 원까지 고점을 터치를 하면서 매수가와 똑같은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종가는 26만 4천 원이고요. 장중에 매수가와 같은 고점을 찍어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1,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SK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사업에 좀 집중을 하죠. 뭐 지주사입니다. SK 그룹주들의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SK라는 기업을 사시면서 단기적인 시세를 생각하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어찌 보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도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지주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더 사고 혹은 덜 사고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하반기까지는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또 이제 그린, 디지털, 뭐 첨단 소재, 반도체, 뭐 여전히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흘러내린 것 대비 SK 그룹주들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뭐 이거는 굉장히 강했다, 견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그룹주들은 SK 요 지주사는요, 저는 더 가져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가격보다는 배당락 이후에 하반기 배당까지는 받아보시고 나서 매도를 하시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 잘 들으셨죠? 이 배당락에 대한 또 수익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SK가 현재 굉장히 좋은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KH바텍의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증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KH바텍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0.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21,9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는 22,300원까지 오르기도 했던 KH바텍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KH바텍은 이 힌지라고 하는 부품을 만들어요. 이 힌지가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네. 지금 요새 굉장히 핫했던 Z 폴더, Z 플립 이 모바일 기종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한번 이제 큰 메가히트성이라고 하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흥행 성과를 기록하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냈었던 KH바텍인데, 일단 매도의 타점은 한번 놓친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28,000원이라든지 27,000원이 요 이탈되는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많이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저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접히는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마 앵커님도 그랬을 거고 저도 그랬을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 일단 첫 모델이니까 지켜보자. 뭐 대단한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접히는 핸드폰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델로 가면서 첫 번째 모델의 결합이라든지 단점을 굉장히 빠르게 메꾸면서 평가가 좀 좋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플립이 나오면서 디자인적인 측면, 그리고 이 소비 선호도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제품도 생소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제품이다 보니까 호감보다는 좀 비호감이 좀 많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눈에 너무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접히는 핸드폰들이. 그런 상태에서 1, 2, 3 이 모델이 딱 나오면서 과거의 결함들도 많이 개선된, 그리고 또 지금까지 모델 중에 가장 흥한 그러한 시리즈가 지금 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접히는 폴더블 폰에 대한 모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스마트폰의 발전의 한계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카메라 모듈을 제외하고는 많이 개선이 되기에는 어려운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한 번 더 좀 획기적인, 혁신적인 또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일단 삼성이 먼저 폴더블 폰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 결과물을 냈어요. 그러면 애플사에서도 똑같은 폴더블 폰이 아니더라도 뭔가 또 새로운 많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모바일 관련주들, 과거에 많이 썼던 부품이 아닌 새롭게 나온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KH바텍은 조금 더 길게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장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 고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고민입니다. HLB제약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인데요. 요즘에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HLB제약 3% 오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9% 하락을 하면서 18,35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장중에는 18,600원에서 시작한 시초가가 고가를 찍어내는 게 19,400원까지 올라섰네요. 그러다가 18,3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HLB제약에 대한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또 이 바이오주들에 대한 전망까지 좀 곁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장기적으로 제약바이오를 특히 이제 HLB를 지금 시점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보다는 저는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제약바이오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뭐 베트남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이제 나노코박스라고 하죠. 그게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면서 지금 한번 좀 움직였었던 상황이나, 결국 이제 본질은요, 제약바이오주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쪽, 그러니까 직셀티론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유사제약을 만들면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는 기업이 한 파트가 있고, 한미약품처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쪽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눈에 보이는 분기 실적표를 보고 실적이 좋으면 매수인 것이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매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신약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판단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도 어렵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또 많은 메커니즘이 좀 섞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조건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추세가 좀 한번 이제 이탈이 된 상황이라서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역설적인 거죠. HLB의 위치,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대신을 한다고 하면 저는 SK 바이오팜처럼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HLB는 저는 일단은 죄송스럽지만 손절을 하시면서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처할 수 있는 혹은 제약바이오의 전반적인 시각은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우선 낮은 위치에서 실적 혹은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제약에 대한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SK 바이오팜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의견,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저점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담아보아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ENG이고요. 매수가는 3,4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은 70%, 비중이 70%, 제가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비중이 7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신성 ENG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2,245원까지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네요. 네, 비중 때문에 좀 혼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셔야 되고 근거를 좀 찾아보면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을 때 굉장히 잘 버텨줬던 쪽이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전기, 수소, 태양광, 풍력. 그런데 사실 전기하고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좀 불리기보다는 일단 자동차 테마하고 좀 많이 엮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기와 수소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형 구조상 제가 이제 레포트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풍력 발전을 통한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그렇게 적절치 못한 환경이다라고 해요. 결국 이제 풍력 발전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유럽 쪽에 맞는 수단이다 이렇게 좀 제가 읽었었는데 대신에 태양광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대체 에너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성 ENG 혹은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당연히 더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가장 대장주는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을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꾸준히 우상향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성 E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장주가 움직인다면 신성 ENG도 뭐 2,000원까지의 추가 밀림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3,000원대까지는 재차 반등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에 대한 의견 장기 보유도 좋다. 지금까지는 하락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라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종목들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친환경 테마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네, 전기와 수소, 태양광과 풍력 중에서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수소를 유난히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일단은 수소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전기차는 지금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그 다음 타자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수소 쪽.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도 실제로 있고요. 지금 네. 이제 넥소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또 수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쪽보다는 산업용 에너지에도 적합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대표적으로 뭐 종목군들을 뽑아보면 상하프로테크라는 종목도 있죠. 그리고 삼화? 상하프로테크. 네, 상하프로테크. 네.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군들도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 재차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차에 대한 의견 중 또 종목들도 하나씩 꼽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35,100원, 비중이 2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28,550원까지 올라주기도 했지만 네, 시가랑 똑같이 마감을 지었네요. 28,100원, 매수가는 35,100원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비중 20% 갖고 있는 한미 반도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유해야죠. 네, 일단 한미 반도체는 사실은 이제 이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현재 위치보다는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실적적인 부분 뭐 그런 것보다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도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밀려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원달러 환율 혹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것이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어서 한미 반도체는 그대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 57,830원, 비중이 19%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종가 상황은 3% 상승을 하면서 47,25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현대제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중국에서 이 저탄소 정책에 따라서 철강 제품을 이제 많이 줄인 상황이에요. 그에 따른 또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현대제철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철강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약할지 몰라도 중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6만 원 그 이상의 목표가를 잡아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한 의견 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네, 현대 BNG 스틸이고요. 매수가는 28,800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현대 BNG 스틸 18,100원에 마무리를 지었네요.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과 이제 그대로 같이 개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산 스테인리스 수입 규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반사 수혜도 현대 BNG 스테일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동성이 좀 큽니다. 현대제철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손절가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손절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이고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더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00원의 가격을 기억하라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종목 고민 원익 IPS입니다. 매수가 44,0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강보합권 38,300원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원익 IPS도 이 반도체 장비주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정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길게 보면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추가 매수를 한 번 정도는 하셔도 저는 괜찮지 않나. 또 없으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 만약에 포트에 한 종목이 없으신 분들은 원익 IPS라는 종목을 담아 가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만약에 반도체 고점 논란 때문에 빠지는 거였다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그 반도체 고점 논란보다는 단순히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급 영향이 지금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본업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소부장주들은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부터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에 대한 상담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8463번 꼭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은요. 다음 주부터 매주 수요일 3부, 3부 꼭 오늘처럼 3부 하니까요. 많이들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1:1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내외경제TV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